안녕하세요, 얀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아,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낭으로 패키지로 다녀왔어요. 자, 제가 전부터 여행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패키지도 많이 다녔고, 자유여행은 그렇게 많이 안 다녀보긴 했는데, 자유여행이 조금 더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해서 패키지로 다녀왔거든요.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진짜 거기서는 잠만 자고 내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체력이 너무 딸려서 힘들었어요. 이제 날이 너무 덥잖아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더운 거를 잘 참는 편이라서 사실 더운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됐는데 제가 또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나서 여기 팔 안쪽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발등까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긴팔 긴 바지 아직은 긴팔 긴 바지를 입을 날씨여서 이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아직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몇 번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서 별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그 가이드님이 다 그 베트남에서는 비판텐이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서 발라봤어요. 그 알러지 올라온데. 근데 막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좋다고 해서 일단은 계속 써보려고요. 이런저런 상처에. 근데 여기 보이세요? 고양이한테 물린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요. 전에 고양이한테 뽀뽀했다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술도 물렸는데 그 염증인 건지 그 덩어리, 몽우리 같은 게 잡혀서 병원 가서 째야 될 것 같아요. 째야 되나? 좀 무서운데. 그래서 일단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몸에 염증이 좀 많은 편이라 장염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다래끼 그 막 이것저것 좀 많이 옮겨갔더라고요. 발바닥 뭐 이런 데로 염증이. 그래서 여행을 하는 내내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서 지금도 염증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돌아오질 않아요.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행 다녀와서 다시 이제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금 막 기분이 별로예요. 지금은 만우절 4월 1일인데 병원 진료까지 한 보름 남았나? 진짜 한참 남았네요. 그래도 여행 덕분에 시간이 조금 빨리 가서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일을 바로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제 첫 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뭔가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바로 일을 하려니까 조금 힘들기는 한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서 안 하는 것보단 몸을 움직이는 게 낫죠. 그 말씀드렸죠? 그 처음 제가 우울증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버스 타고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갑자기 기분이 팡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신나는 노래를 들었어요. 여튼 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그 신경을 쓸 틈이 없더라고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왜냐면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돼야 제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더 악화되지 않으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퇴근하고 잠을 잘 안 자는데 좀 제 시간을 갖고
저만의 시간을 갖고 할 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자고 하는데 지금은 컨디션 회복이 우선인 것 같아서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고 있습니다. 계속 잠만 많이 자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도 이제 우울증을 겪어오면서 일단 컨디션이 개박살이 나면 제 멘탈도 개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금 무너진 제 컨디션과 제 생체 리듬을 좀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조건 자유여행 가려고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그래도 이번에 가이드님을 좀 잘 만나기도 했고 팀원분들을 잘 만나서 재밌게 여행은 했어요. 그 문제는 나밖에 없어. 내가 체력이 안 좋고 그걸 따라가질 못하니까 힘든 거지 여행 자체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해외에 나가 살고 싶어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막 미친 듯이 올라와서 지금 마음은 이미 저기 외국 나가 살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동남아 쪽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날씨가 잘 맞아서 그러나? 근데 문제는 바퀴벌레가 너무 커. 여러분들도 여행 좋아하시나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니까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겠죠. 일도 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안 그래 보이죠?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진짜예요. 알바도 일부러 막 찾아서 하고 쉬는 날이나 이럴 때도 막 할 일 찾아서 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댓글에 우울증이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뭔가 하나로 정의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냥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바뀌는 환경들도 있고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뭔가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그 원인을 만약 알고 있어. 근데 그 원인을 제거를 해. 그럼 100% 나아질 수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건.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또 뭔가 다른 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원인을 제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더 단단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병원 진료도 받으러 가니까 어떻게 잘 해볼게요. 병원 진료 후기도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가는 거라 검사를 새로 하려나? 보통 마지막 진료 이후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오면 그 처음에 검사하는 검사들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 측정? 점수 매기는 그거. 내가 지금 상태가 뭐 어떻고 저렇고 막 이런 걸 다시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아우 기운 빠져. 힘들어.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손톱을 엄청 부러뜨렸어요. 정말. 이거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하자. 힘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야지. 그 전에 말하다만 손톱 얘기하러 왔습니다. 지금 며칠 지나기는 했어요. 요새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일을 좀 이것저것 많이 미루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네요, 순식간에. 네, 카메라에 가깝게 간 이유가 이렇게 하면 형광등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어머 뒤에 이불. 자, 손톱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아마 손톱 사진이 있을
거라서 올려둘게요. 그 비포. 그 현재는 사실 나머지 손톱은 괜찮은데 엄지만 좀. 제가 손톱을 물어뜯게 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2살인가? 왜 물어뜯게 됐는지 어떻게 물어뜯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버려서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옛날부터 손이 좀 크고 두꺼워서 안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 가족들이 다 손이 좀 두툼해요. 두툼하고 손가락 마디도 굵고 손도 큰 편이어서 약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을 물어 뜯으니까 더 손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못생긴 손, 예쁜 손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린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좀 먹고 성인 되고 하면서 네일 아트도 좀 받아보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꾸준히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갈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걸 받아도 뜯어요. 뜯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엄청 손톱을 괴롭혀요. 계속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홈이 생겨요. 그러면 손톱이 찢어져요. 근데 손톱이 찢어지면 이게 막 겹겹이 있는 게 깔끔하게 뜯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까끌까끌 까칠까칠 막 이렇게 뜯어지니까 그거를 또 매끈하게 만들고 싶어서 뜯고 뜯다가 이런 손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웃긴 게 이게 이제 많이 그래도 나아져서 별 생각 없을 때는 길러요. 기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물어뜯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때는 막 열심히 막 길렀는데 어느 새니까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뜯고 있는 거야. 여기를 다 뜯으면 뜯을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공부는 해야 돼서 마음이 너무 막 급하고 불안한데 얘는 또 뜯어야겠는 거야. 그만큼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얘도 물어뜯어요. 나름 절제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다? 시간이 더 걸린다. 절제를 하면서 손톱 뜯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2배로 걸려. 근데 그 와중에 또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아. 미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제 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끝이 엄청 애려요. 오랜만에 손톱을 물어뜯고 나면. 그 손톱 짧게 자르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손끝이 애려요. 그럼 또 거기서 현타가 와. 아, 왜 물어뜯었을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요새도 진짜 안 물어뜯었는데 정말 손톱은 거의 안 물어뜯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어뜯었어. 다른 손톱은 괜찮은데 제 이제 여기 뭐라 그래, 약지 새끼 손톱이랑 엄지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어요. 왜냐면 새끼 손톱은 제가 진짜 작은 편이거든요. 새끼 손톱이 다른 손톱에 비해. 그래서 티가 잘 안 나니까 마음 놓고 뜯어요. 한번 뜯으니까 그 맛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이 뜯는 맛. 그러니까 엄지손톱을 먼저 뜯어요. 근데 왜 엄지손톱을 먼저 뜯냐? 엄지손톱이 옛날부터 이제 손톱 물어 뜯었을 때부터 엄지손톱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왠지 모르겠어. 근데 엄지손톱을 기르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게, 조금만 자라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이렇게 막 누르고, 이게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손톱 누르고 계속 또 막 건드리고, 그래서 또 찢어지고, 그러면 또 물어뜯고, 그러면은 다시 짧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도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네, 뜯었어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손톱 물어뜯는다고. 근데 그걸 못 고쳤어. 그렇게 혼나고 막 그렇게 쥐잡듯 잡혔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막 몰래 손톱 물어뜯고. 그 혼내는 사람 앞에서는 안 뜯는 척 하는데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다 뜯겨져 있는 거야. 몰래 뜯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손톱을 물어 뜯었다. 이것도 이제 저의 불안 증세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막 미친 듯이 물어 뜯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퇴근하고 지금 집에 오자마자 영어 수업 하나 듣고 밥 먹고 씻어야 되거든요. 밤 12시 반이에요. 근데 시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지금 렌즈도 껴가지고 렌즈도 빼야 되는데 그냥 그것부터가 너무 저한테는 고난인 거예요. 렌즈 빼려면은 손 닦아야 되지, 인공 눈물 넣어야 되지, 그 렌즈 빼야 되지. 렌즈 빼면 또 뭐 해야 돼? 화장 지워야 되지. 화장 지우고 클렌징 폼 해야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머리도 감아야 되고, 발도 닦아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머리도 말려야 돼. 기본적인 것도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뜯은 것 같아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씻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켜고 밖에서 엄마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어. 어쩌죠. 너무 하기 싫어. 그래도 여태까지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실패를 했다는 건 또 도전을 했다는 거고 성공한 적도 있으니까 계속 해봐야죠. 그리고 저 지금 12시 지나가지고 4월 5일이거든요. 이제 병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나? 그래도 저는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이제 2주 남았다고 하니까 짧게 느껴지네요. 사실 요새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래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건강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하여튼 하는 게 없으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주저 떠들어봤습니다. 이게 씻기 싫다고 또 뭐 하나 하기 싫다고 이렇게 또 생산적인 일을 해냈네요. 안 씻고 침대에 누울 순 없으니까. 아예 될지도 정말 유감스럽게도 아직 하나도 졸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잘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개운하고 질 좋은 수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손톱 열심히 길러서 올게요. 다들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 손톱을 물어뜯는데 고치고 싶으신 분들 저랑 함께 합시다. 제가 응원해줄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쵸, 손 짱 커요. 배구공 이렇게 그냥 집을 수 있어. 야, 진짜 안녕.